안 보면 망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 안원용 변호사 겸 세무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데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인 이현종 세무사랑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현종 세무사님 한번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다솔 이현종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업무하면서 법인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하고 있는 와중에 요즘 베이커리 관련된 가업상속공제 상담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베이커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공제 특례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요건들도 좀 따져보고 실제 실무례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실제로 이거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주의할 점들을 콕콕 집어서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업상속공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현종 세무사님, 우리 가업상속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그 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속세율이 이번에 개정이 안 돼서 50% 세율을 내는 상황인데 사실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상속세를 50%를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가업을 정리해야 돼요. 그 법인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업이 2대 3대로 내려가는 재벌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과정에서 세금을 절반씩 내고 나면 그 사업을 유지할 힘을 잃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나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바라보면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가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제 혜택이 없다면 사실은 가업 자체를 이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면 근로자들 관련된 여러 거래처들 자체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지 특정 어떤 상속인들에게 그런 부자들에게 감세를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증여라는 것도 사람들이 받잖아요. 네. 근데 왜 가업상속공제를 굳이 받을까요? 현종쌤이 생각할 때. 사전증여로 저희가 증여를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분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사용했을 때는 그 공제를 받음으로써 세부담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순아 대표 세무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지만 사전증여, 지금 증여해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유일한 예외가 사실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미리 증여할 게 아니라 사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을 시켜서 상속 개시 때 가업상속공제 용제 그거를 신청을 해서 600억까지 공제, 전액 공제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속세 낼 세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증여보다는 사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적용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절세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요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우선 차분하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먼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제 가업상속공제에서의 업종 요건이 먼저 있거든요. 업종에 대해서 좀 이현종 세무사님 아시나요? 세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리표에 따른 업종을 열거를 하고 있고 그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우리가 농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이제 음식점업이 들어가 있는데 왜 베이커리는 되고 왜 그냥 카페는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금 우리 이현종 세무사가 말했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음식점업만 해당을 하는데 카페가 비알코올 음료 주류점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음식점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카페는 해당이 안 하고 베이커리는 음식점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업종에서 해당을 하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게 모든 재산을 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다 해주는데 우리 베이커리 카페 기준으로 하면은 그 부동산 자체 베이커리 업장 자체가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전체도 2, 3층짜리 큰 건물의 가액이 500억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500억에 대한 가업상속공제가 모두 적용이 돼서 사실은 상속세가 영원히 납부될 수 있는 거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절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을 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빵원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좀 사실 어려운 요건이 피상속인 요건이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상속인 요건 뭐가 있죠?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형 베이커리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경영을 하였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 현종 세무사가 말한 것처럼 베이커리 카페가 만약에 최근에 유행했다 치면은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10년 이상 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야 돼요. 10년을 운영하려면 최근에 부동산을 이제 취득해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를 개시한다. 그러면 못해도 2035년까지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을 해야 일단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3층짜리 부동산으로 해서 크게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놨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베이커리 카페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적자가 난다고 칩시다. 베이커리 카페 접을 거예요? 현종쌤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접습니다. 저라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그냥 끌고 간다. 상속세 얼마? 심플하게 250억이잖아요. 공제를 안 받으면 250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250억의 상속세를 내느니 10년 나누면 1년에 25억씩 적자가 나도 차라리 그냥 끌고 가는 게 가업상속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유지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사실 베이커리 카페가 뭐 연간 25억씩 적자가 날 리는 없겠죠. 그런 걸 고려한다면 손익분기점 계산상 25억이 적자가 나도 상속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계산법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재수없게 관가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베이커리 카페의 피상속인 요건을 말씀드렸고 상속인 요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속인 요건 뭐가 있죠? 상속인은 우선 만 18세 이상 나이 요건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상속 개시일 전 2년 동안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들으면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근무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하셔서 시한부로 뭐 1년을 선고받았다 치면 그 전에 종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가업상속공제 받으려고 이제 회사 등록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요건을 충족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상속이라는 게 언제 개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1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 안전하게 못해도 8년쯤 됐을 때는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직원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하셔야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법인을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족분들이 직원 등록도 해놓고 뭐 가족들 비용 처리도 하고 이렇게 급여 처리하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상속인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던 상속인 그 2년 이전 근무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요건, 상속인 요건 다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요건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 어떤 게 있죠?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이제 상속 개시가 발생을 하면 그 상속 개시 이후 5년간 해당 가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업을 이제 아들이 이어받았다 치고 이제 가업을 이어갑니다. 근데 5년 동안 그럼 운영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나서 일정한 사후 관리 요건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사후 관리에 적용이 되고 지분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지분이 감소해서도 안 되고 또한 거기 상시 근로자의 총 급여나 숫자가 9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또 사후 관리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매출액과 우리 근로자 수, 뭐 급여 이게 사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속 개시일 이후 5년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총급여의 평균이 상속 개시일 이전 2년간의 그 상시 근로자 수와 총급여 평균보다 높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부터 5년간의 전체 평균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수가 돌아가시기 2년 전 평균 근로자 수보다 90% 이상 감소하면은, 즉 90%보다 감소하면은 사후관리 위반인데 엔드 조건으로 하나 더
총 급여액을 또 따집니다. 왜냐면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총 급여액이 더 늘었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영위하는 사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그런 유지 조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는 건데 그 혜택 조항에서 급여가 늘어나면 거기서도 똑같이 혜택을 본 거니까 총 급여 똑같이 5년이거든요. 5년간의 총 급여의 평균액이 직전 2년과 비교했을 때 90% 미달하지 않으면 엔드 조건으로 해서 둘 다 미달해야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니까 사실 여기서도 좀 키포인트가 존재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건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4가지 키포인트는 1편 끝나고 다음 편에서 이제 실제 실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될 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관련된 기본적인 일반 이론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베이커리 카페 과연 가업상속공제 실제 괜찮은가 그리고 실무적으로 키포인트 4개 이거에 대해서는 2편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면 망한다. 다솔세무TV.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상무이사 안원용 변호사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현종 세무사와 함께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하던 베이커리 관련된 가업상속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베이커리 카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이현종 세무사님 혹시 베이커리 카페 주말에 데이트 좀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가가 원래 남양주 쪽에 있어서 네. 요즘 남양주 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정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쵸. 큼직큼직한 게 그 네. 북한강 주변으로 해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저도 많이 봤는데 보면은 막 3층짜리 큼직큼직하게 베이커리 카페가 있죠. 네. 근데 그 베이커리 카페가 알고 봤더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용도에 활용된다더라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딱 받아버렸더니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탈세에 도움된다 이래서 베이커리 카페 안 간다 막 이런 것도 제가 유튜브 댓글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현종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이커리 카페 과연 탈세입니까? 저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네. 거기서 아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네. 기존의 다른 소형 커피점은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 특히 대형 베이커리 카페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에서 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베이커리를 파는 그런 법인 이런 개념에서의 가업을 잇는다라는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베이커리 카페가 막 3층짜리 큰 부동산 대지도 아시지만 엄청 넓어요. 주차장 때문에 막 500평 이렇게 됩니다. 500평이나 되는 부동산을 가지신 부자들이 건물을 지어다가 자녀들한테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그 건물을 넘겨준다라는 느낌으로 보다 보니까 이 베이커리 카페의 가업상속공제가 부당하게 느껴지고 또 그런 점에서 이거 탈세 아니냐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과연 베이커리 카페 이대로 안전한가?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중요한 주제 키포인트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피상속인 요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베이커리 카페가 사실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생전 가게를 운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과연 베이커리 카페라는 거를 하려면 뭐 본인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베이커리 카페를 하려면 그냥 뭐 카페 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베이커리 빵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과연 60세 70세 어르신들이 갑자기 상속세 절세하고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10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절세된다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2035년까지 이 법이 안 바뀌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막 들끓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 분류에서 베이커리 제외라고 딱 해버릴 수도 있죠. 네. 개정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현종쌤 입장에서 나 이제 베이커리 카페 개시했는데 3년 뒤에 개정이 됐다. 저는 지금 세법을 신뢰하고 베이커리 카페 연 건데 저 가업상속공제 7년 뒤에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안 해줄 것 같죠. 왜 안 해주냐면 우리가 상속 개시한 날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2035년 세법에는 베이커리가 빠져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작할 때 법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3년 동안 하다가 법이 바뀌면 7년 뒤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리 베이커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10년을 채우기 전에 법이 바뀌어버리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혹시나 10년을 채웠다. 근데 베이커리 카페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 저희 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또 따로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규정을 또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돌아가셔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바뀔 것 같다고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고 돌아가시는 걸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되니 방금 이현종 세무사가 말한 것처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를 활용해서 증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뒤이어서 3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요건은 찾아봤는데, 자, 두 번째. 지금 현종쌤이 바라볼 때 이거 검색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론을 좀 봤잖아요. 네.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네.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좀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네. 현종세무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네. 국회의원께서 이 해당 사항이 올해 공제금액이 600억에서 1200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추후 개정 또한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인 게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다만 법 감정에 안 맞는 거죠. 베이커리 카페를 왜 대체 600억이나 1200억이나 공제를 해주느냐?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뭐 근로자나 고용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뭐 매출에서 법인세도 다 내고 했겠지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 하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업종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베이커리 카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빵을 사고 빵을 우유랑 먹나요? 커피랑 먹습니다. 커피랑 먹습니다. 빵을 2만 원어치 사고 커피 한 잔에 7,000원씩 하죠. 커피 두 잔 하면 14,000원이에요. 34,000원을 결제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 업종은 베이커리 업종이에요? 카페 업종이에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애매합니다. 물론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는 베이커리라고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카페점 업종에서 빠져 있죠. 그러면 카페들도 뭐하러 카페로 등록합니까? 베이커리라고 등록하고 말지? 업종이야 내가 신청하기 나름이에요. 베이커리라고 신청을 하고 가업상속공제도 몰래 쓱 신청해 볼 수도 있겠죠. 현종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빵도 좀 팔긴 하는데 메뉴판 보면 솔직히 음료 메뉴판이 3개야. 네. 과연 여기는 베이커리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가? 카페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거 문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에는 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 업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베이커리에 대한 매출액과 커피에 대한 매출액을 비교를 해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때 베이커리라고 사업자 등록을 해놨다 할지라도 실제로 베이커리 매출은 없고 커피 매출만 있다면 이거는 베이커리 업종이 아니라 커피 업종이라고 봐서 요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죠. 현종쌤, 그러면 베이커리 매출액이 60억이었고 커피 매출액이 40억이었어요. 그러면 베이커리 매출이 더 높으니까 주업종은 베이커리다 라고 판단은 하는데 아니 커피 매출이 40억이나 돼. 그러면 가업상속공제도 전체가 아니라 60%만 해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세법의 적용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베이커리 업종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혹시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상황이 왔을 때 과세관청에서 국세청에서 이 매출액에 대해서 사실 발라낼 수 있을지 좀 헷갈리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커피 매출액과 베이커리 매출액을 발라내서 혹시나 커피 매출액이 더 높은 기간이 1년이라도 나오면 업종 위반, 커피 업종이 돼버리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되는데 혹시나 한 번이라도 커피 매출액이 더 높아버리면 업종 위반으로 돼서 커피 업종이 돼서 베이커리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앞으로 베이커리 카페에 가면은 빵 구매가 인당 1개 무조건 필수.
음료 주문은 강제가 아니고 이제는 빵 한 개 무조건씩 사라고 나는 이게 붙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 듣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네.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커피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네. 저게 절세 전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갑자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외곽에 세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합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베이커리의 매출액을 더 높게, 네. 커피는 이제 조금 매출을 줄여서 네. 조정을 해서, 네. 근데 커피를 운영한 기간은 10년이 이미 넘었다. 음. 그럼 지금 저희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합병의 경우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이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하는 거가 중요한데 주 업종에 대한 어떤 영위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어쨌든 베이커리 업종을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을 따져야지 기존 법인을 활용해서 10년.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업종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상 업종, 가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 가업 자체가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방금 현종쌤이 말한 컨설팅은 좀 어렵고 합병한 날부터 뭐 10년 이상을 영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업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아까 급여 관련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가시기 직전 2년에 우리가 근무자 수와 총급여액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 요건이 사실 옛날에 위배가 엄청 많아가지고 사후관리를 못 지키다 보니까 가업상속공제 추징이 너무 많아서 야 가업상속공제 이거 못 받겠다. 어차피 다 추징이다. 이래서 안 받다가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서 좀 완화가 된 건데 현종 세무사님 요거를 어떻게 좀 저희가 세무사로서 좀 미리 가업상속공제 받기 전에 컨설팅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법령에 저희가 규정된 바로는 상시 근로자와 총급여 두 가지 요건을 엔드 조건으로 모두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이 되었을 때 사후관리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둘 중 하나를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에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근로자 수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직전 2년 평균을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 2년 그러면 정규직 상시 근로자 수를 뭐 외주로서 조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급 방식을 조절해서라도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는데 아니면 총급여 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둘 다 위반되는 게 엔드 조건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잘라야 되는 구조조정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5년 유지 안 하면 지금 100억을 뱉어야 돼. 그러면 20억 급여 주면서라도 버티는 게 똔똔인 겁니다. 차라리. 그렇죠? 그러면 직원을 자를 게 아니라 자르더라도 급여는 다른 직원들을 더 줘서 급여 기준이라도 유지를 해서 사후관리가 절대 위반이 안 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요건 위반으로 전액을 추징당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니까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고요. 사실 되게 어이없는 실수일 수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케이스 보거든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셨는데 당신 지분을 자녀들한테 증여하신 경우가 있어. 절세한다고. 근데 자기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는 걸 까먹은 거야. 한 3, 4년 지나니까. 그냥 상속세 내고 지나서 본인도 상속을 대비한답시고 지금 주식 가치가 높아지기 전에 얼른 증여하십시오라고 상담을 하고서 주식을 증여해버린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처분하면 처분한 만큼 가업상속공제 받은 거가 추징. 그러다 보니까 좀 어이없는 실수인데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가 가끔 한두 건씩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일단 중요해서 사후관리 위반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에 좀 더 덧붙이자면 총 급여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만약에 구조조정 등과의 사유로 인해서 정규직 수를 감소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저희 상속인 요건 중에 상속 개시 전 2년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을 해당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자기 자녀의 급여를 높게 주어서 총급여액을 맞추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바로 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 어느 누가 2년 이상 종사를 할 것인지 모두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현준 세무사님 혹시 만약에 자녀가 둘인데 둘 다 가업에 2년 전부터 종사했다. 그러면 가업상속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요건 중에 네.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대표로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이제 공동대표냐 각자 대표냐는 건 상법적인 얘기니까 제가 잠깐 뒤로 미루고 자, 둘 다 대표를 해야 돼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자녀가 셋인데 보통 누가 가업을 잇고 있겠습니까? 보통 장녀, 장손이 그렇죠. 장남이나 장녀, 뭐 이제 장손이 보통 가업을 잇고 있는데 자, 첫째가 일을 하고 있어. 둘째, 셋째는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장남이 주식을 다 받아야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장남이 다 받으면 둘째, 셋째가 상속재산 분할해서 협의가 할 때 보통 가업이 전체 재산의 한 8, 90% 됩니다. 그러면 첫째가 재산의 8, 90%를 받고 둘째, 셋째가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게 돼요. 그러면 상속세를 조금 낸다 치더라도 둘째, 셋째 입장에서는 손해 쥐는 게 10%밖에 안 돼. 차라리 30% 쥐고 세금 15% 내서 15%를 손해 쥐는 게 낫지. 오히려 이거 애매하게 가업상속공제 받는답시고 10% 쥐고 세금 3% 내면 7% 남는 거거든요. 2배 차이 나요. 현종세무사가 둘째, 셋째면 첫째 다 받으라고 할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3분의 1씩 하자라고 주장을 하겠죠. 네. 그러면 가업상속공제 얼마만큼 받나요?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네. 상속인이 상속받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장남이 받고 장남이 3분의 1에 대해서 이제 장남으로 이제 대표이사로서 취임을 하면은 3분의 1만큼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차이가 제 케이스인데 상속세를 20억 내느냐 상속세를 80억 내느냐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장남이 다 받으면 20억 3분의 1씩 하면 상속세 80억 60억이나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우리 가족이 60억이나 더 내는데 이게 맞냐, 내가 다 일단은 가업상속 받고 20억만 내자라고 장남이 얘기했는데 둘째 셋째가 당연히 동의 안 하죠. 그러면 3분의 1씩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속세가 한 45억, 50억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45억, 50억 내서 25억 정도 절세가 됐죠. 네. 근데 자, 고민 생각해 보십시오. 현종쌤이 장남이야. 조금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억울함인가요? 욕심인가요? 욕심 아니고 이거 억울함이에요. 왜냐?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상속세 전체가 줄어들죠. 네. 같이 이득 받죠. 근데 사후관리 요건은 누가 책임져? 장남. 둘째, 셋째 가업에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첫째가 이 사업 이어서 급여랑 매출액 요건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요즘 경기도 어려워졌죠. 5년 동안 매출액도 감소하면 안 되고 급여랑 근로자도 감소하면 안 된대. 사업이 어려워져요. 근데 매출액이랑 급여 감소하면 지금 25억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은 꾸역꾸역 법인에다가 자기 돈 넣어가면서 버텨요. 어쨌든 사업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장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유인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남이 3분의 1 할 거면 나 안 한다. 나 그냥 가업상속공제 안 받을란다. 그냥 가업상속공제 받았다 괜히 토해내면 너 때문에 토해냈다고 책임지고 막 이런 논란 생길 것 같으니까 나 안 받을 테니까 나 대표하기도 싫다. 이랬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분할협의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씀드리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는 보통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까지도 보기 힘들어요. 1명이 보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조금은 불합리 보인다 할지라도 법인에 대한 주식은 사실은 조금은 더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첫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긴 해. 근데 지분이 몇 프로예요? 3분의 1. 네. 나머지 둘째, 셋째 지분 3분의 1씩 해서 둘이 합치면 66%예요. 자, 첫째가 열심히 해서 회사 키웠습니다. 둘째, 셋째가 손잡고 주주총회 열어서 첫째 나가 해버리면 첫째가 5년 동안 열심히 유지하다가 사후관리 기간 지났어요. 둘째, 셋째가 손잡고 첫째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럼 첫째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안정화되지 않고요. 자기가 5년 동안 열심히 유지해서 사후관리 위반 안 지키고 사업을 키워놨더니 둘째, 셋째가 손잡고 첫째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첫째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억울함인가 욕심인가? 제 말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습니다. 억울해.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상속인분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재산을 나누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첫째가 과연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요인이 있는가, 두 번째, 경영권을 좀 안정히 할 수 있게 과반수 지분 정도는 그래도 가업상속을 잇는 자녀한테는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하면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지분이 그래도 절반은 넘어야 열심히 하고 싶지 3분의 1 지분밖에 없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도 지분을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막 대표이사 급여 3억 한다 그러면 주주총회 승인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동의 안 해. 대표이사 급여 왜 이렇게 많냐? 막 이렇게 하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째 입장에선 사업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가업이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사후관리가 위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받는다 치면은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세무사도 만나지만 변호사 자격도 있는 저를 꼭 만나셔서 과연 어떻게 협의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요건들을 좀 찾아봤는데 변호사님,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만약에 저는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노티드나 뭐 유명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세워서 만약에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에 가맹점 해가지고 가맹 계약을 맺고 한다면 그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 주제는 다음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댓글들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모아서 과연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가맹 계약을 해도 가업상속공제가 과연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음 편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를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번 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봤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아까 이현종 세무사가 잠깐 얘기했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 즉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혹시나 증여를 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특례들이 있으니까 그 특례에 대해서는 3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 이현종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면 망한다. 다솔세무TV.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 이현종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업 승계에 관련돼서 상속 특례를 알아봤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은퇴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야 이제 너가 대표하고 너가 주식 가져가서 이제 네 것처럼 열심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고 싶은데 가업 상속 공제 될 때까지 즉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할 수 있도록 또 증여 특례가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가업을 종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 법인만 되는 겁니다. 주식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그 다음에 연부연납도 길게 낮은 세율로 공제액도 크고 해가지고 증여세 자체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서 가업을 종사할 수 있게끔 좀 유인책인 거죠. 그 증여특례가 있는데 가업상속특례랑 가업증여특례가 요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한번 또 피상속인 요건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피상속인 요건 뭐가 있죠? 가업 증여 조세 특례 또한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어야 하고 그 업종이 세법에서 규정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 요건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상속인의 경우에도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더불어서 증여일로부터 아까 이전에 상속공제는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가업상속공제는 이제 600억까지 해서 공제를 싹 해주는 건데 가업증여특례는 사실은 증여세가 나오긴 나와요. 나옵니다. 하지만 공제액이 좀 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액이 얼마죠?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여기서는 무려 공제를 얼마 해주냐? 기본 공제가 무려 10억입니다. 10억. 자, 그럼 10억을 뺀다 치고 세율은 또 어떻게 되느냐? 세율이 어떻게 되죠? 증여세의 가장 최저 세율인 10%를 적용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120억까지 10%. 120억까지는 10%, 120억 초과는 20%. 20%죠. 과세를. 우리 상속증여세율이 아시지만 무려 1억까지만 10%고 5억까지가 20%예요. 30억 이상은 아시지만 50%입니다. 근데 지금 그 1억하고 5억에 적용되는 세율을 120억까지 10%,
120억 초과분을 20% 세율에서 엄청난 혜택을 준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증여세를 적게 내고 가져가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적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버님한테 주식을 증여받아오는 게 300억을 받아왔다. 증여세 얼마 나옵니까? 47억 과세. 맞습니다. 47억을 내는데 47억에 대해서 우리가 연부연납을 해주거든요. 그럼 연부연납을 해주면 15년간 나눠냅니다. 1년에 얼마? 3억 정도를 내는 겁니다. 3억. 아니 3억 1년에 어떻게 냅니까? 하지만 주식 가치가 300억인 회사면 대표이사 급여를 3억을 잡을 수도 있고 배당이 나오면 배당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1년에 3억이 숫자는 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급여랑 배당 처리하면은 낼 수 있긴 해요. 자, 그러면 낸다 치는데 근데 만약에 특례 적용을 안 받았다. 300억. 이거 증여세 얼마예요? 세율 50% 구간에서 145억. 145억. 아까 47억이랑 비교하면 무려 100억 차이입니다. 100억 차이. 그러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특례 적용 받아야죠, 사실은. 그러면 100억을 아낄 수 있고 일반 증여는 연부연납이 5년인데 반해. 저희 특례 적용은 연부연납이 15년 적용받아. 15년을 적용받으니까 연간 납부세액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가업 증여 특례 관련해서 네. 만약에 피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상속 개시가 일어나게 되면 증여 특례를 받은 자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증여 특례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우리가 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빵원 낼 거를 뭐하러 가업 증여 특례 내면서 아까 말한 47억 뭐하러 냈어요? 왜 한 것 같아요, 현종쌤? 공제해 줍니다. 납부한 금액을 세액 공제로. 세액 공제 해줘야? 근데 그냥 돌아가셨으면 가업 상속공제 받았으면 상속세 빵원인데? 그럼 가업 상속공제 받으면 한 푼도 안 낼 거 뭐하러 미리 받아서 47억 내는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납세자라면 앞서 저희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후에 세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만약 증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증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게 상속세에 포함이 되더라도 아마 자산 가치를 조금 낮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가업 승계 우리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거는 우리 상속인들 우리 돌아가시면 10년 이내 합산이라는 내용 다들 아실 텐데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면 10년 지나면 합산 안 되나요? 기간 제한 없이. 그렇죠. 기간 제한이 없이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야? 10년 지나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포함되면 괜히 세금만 더 늘어나는 거고 이거 좋은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방금 우리 이현종 세무사가 말한 것처럼 세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 분들께서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싶고 자녀들이 빨리 사업을 이어가서 지금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도 자녀한테 대표이사든 법인 지분 안 주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사실 회사 이미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경우 많은데 아버님들 마음에 안 드시죠? 아들 일하는 게. 저희 아버지도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놈 좀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놈 바쁘대요. 이놈이. 안 해요. 내가 말 미치겠어. 말을 안 들어.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은 자기 회사 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분을 좀 미리 주고 대표이사도 미리 어쨌든 우리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잖아요. 3년 이내에 대표이사도 취임시켜서 어쨌든 좀 자기 회사처럼 자기 회사 같이 느껴져야 자기도 좀 열심히 하는 거지. 사실은 아버지 우리 선대 회장님들이 여전히 이렇게 딱 이 사업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사업이 당연히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아버님이 은퇴하셨을 때 이 자녀들이 이 가업을 이어나가려면 그 힘을 길러야 돼요. 밑에서부터 미리미리 일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회가 너무 늦게 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좀 자녀들에게 미리 부에 이전을 해서 주식도 내려보내고 대표이사도 시켜서 이 가업을 아버지와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가치는 300억인데 만약에 10년 뒤에 가치가 올라가서 800억, 900억이 될 거다.
라고 하면은 한도가 지금은 뭐 20년이 400억, 30년이 600억이지만 한도가 더 늘지 한도가 줄어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가업상속증여특례가 만약에 영위기간이 20년으로 400억밖에 적용을 못 받으면 800억과 400억의 차이인 400억에 대해서는 원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속세가 얼마? 50%에서 100억. 100억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어쨌든 지분 다 가져오면서 300억으로 평가해서 47억만 내고 그 지분에 대해서 800억, 900억, 1000억까지 키운 거에 대해서는 누구 몫이냐? 자녀 몫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47억 낸 게 손해는 아니니까 어쨌든 가업승계 증여 특례도 반드시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10년 뒤 800억, 900억은 너무 가정치다 보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가업상속공제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현금 지출이 없다 보니까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시지 증여특례를 고려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해요.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몇몇 케이스들은 분명히 가업증여특례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잘 해보셔서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서 잠깐 만약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러고서 상속이 개시가 된다 그러고서 증여를 일부만 받았다 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때 가업상속공제 또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재 세법에서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합산이 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이 상속 개시됐을 때 또다시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여하는 지분도 전체를 할 것이냐 절반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얼만큼을 지분을 증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그 요건을 위배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가업증여특례를 좀 알아봤는데, 가업증여특례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똑같이 있긴 하지만 다행인 건 가업상속공제에서 있던 그 사후관리 아주 힘든 근로자 급여 관련된 내용이 어쨌든 사후관리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업종 변경이나 이런 주식 처분 이런 두 가지 이슈 아니고서는 사실 증여받고 대표이사 취임을 못하는 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가업증여특례는 사후관리 위반을 저는 위반한 경우를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위반이 조금은 더 엄격하지 않으니까 가업증여특례를 한번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저희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네. 업종 변경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세법이 이번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업종 변경이 사실은 원래 중분류 내 변경을 허용되는데 대분류 내 변경까지 이제 허용하는 걸로 좀 열렸거든요. 업종 변경은 사실 조금 일반인들이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나 이런 가업증여특례를 적용해준 그 세무사님께 반드시 혹시나 업종 변경을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거 뭐냐, 이 업종 변경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뭐 업종을 바꾸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를 꼭 고려하셔야 되냐, 업종은 주업종입니다. 매출액이 더 큰 게 주업종이에요. 사실은 저희 다솔 케이스긴 한데 오셨던 케이스예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 15년간 영위해왔어요. 근데 직전에 분양업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분양업이 너무 잘 돼서 그 분양에 대한 매출액이 주업종을 넘어섰어. 1년. 그러고 나니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위배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러고서 저희 찾아오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업종이란 판단은 아무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반드시 매출액을 관리하셔야 되고, 가업상속이나 가업증여 적용특례 받으시는 분들은 담당 세무사님하고 반드시 상담을 계속 받으시면서 매출액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가업상속과 가업증여에 대한 특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하나 더, 저희가 또 요즘 많이 상담 오는 주제가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창업자금 관련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가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가업이라고 하니까 아니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안 하시는데 이거 뭐 부모님 사업가들만 혜택을 주는 거고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사업해 보려는데 왜 저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방금 이현종 세무사가 말한 창업과 관련된 저희가 증여특례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모님이 사업하지 않는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사업해보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창업특례 한번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솔세무TV의 안원용 변호사, 이현종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면 망한다. 다솔세무TV.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 이현종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업 상속과 증여특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부모님이 사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특례,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즉,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지 않아도 국가는 당신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라는 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우리 증여세 일반 세율을 내면은 세금 절반 정도 내고 나면 남은 자금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자체를 지금은 조금만 내고 나중에 창업하고 잘 됐을 때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부에 대한 이전은 자녀가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다만 상속세에서 계산을 할 때는 이 증여도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라 할지라도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적용받으면 상속세 개시할 때는 합산이 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불리한가 유리한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우선 창업자금의 특례라 해서 그 특례를 과연 얼마나 해주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여재산공제가 자녀에게 할 땐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 특례에선 얼마를 해주나요?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무려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세율 120억까지는 10%를 해줬었는데 가업 증여특례는 혹시 창업 이거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특례와 동일하게 네.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120억 기준 넘는 건가요? 해당 규정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창업자금은 10%긴 한데 사실은 창업자금 특례는 50억을 한도로 하죠. 물론 저희가 창업자금을 통해서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는 100억을 한도로 하지만 세율은 10%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한 혜택입니다. 왜냐?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바로 세법에서는 20%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서 전체 증여금에 대해서 10%만 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죠. 왜냐하면 50억을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치면 기본공제 5억을 하고 45억에 대해서 10% 4억 5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45억 가지고 창업에 활용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업할 때 있을 때 50억을 일반 세율로 적용받으면 무려 20억을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4억 5천만 내면 되니까 무려 15억 5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을 15억 5천만 원을 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혜택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아무래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요건, 창업자금 관련해서 어떤 요건이 제일 중요한가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와 요건이 거의 유사한데요. 수증자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부모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업종 규정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앞서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당되는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규정의 차이점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거주자란 표현도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헷갈린 데보다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학하는 손자가 있어. 근데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나 창업 스타트업 해볼래 라고 해서 창업자금 증여받아가지고 증여특례 신청을 한다. 혹시나 거주자로 판정을 못 받으면 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주자라는 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건 아니고요. 두 번째, 2년 이내에 아까 창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부가세법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창업이라고 봅니다. 사업자 등록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매입을 하든 뭐 매출을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창업으로 보는데 우리 법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뭘 열거하고 있죠?
타 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아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 전환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의 일부분을 확장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 창업자금 특례를 이제 적용받으려고 증여받으면서 법인을 설립한다던가 뭐 아니면 기존 하던 사업을 자기가 인수하는 형태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 자금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위 자체를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때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창업에서 혹시나 요건을 위배한 건 아닌지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어머니도 주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도 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네. 왜?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에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증여할 때 할아버지한테 또 뭐 5천만 원 공제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부모님이 주나 할아버지 주나 그냥 나한테 윗사람이 주면 다 될 줄알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안 됩니다. 자, 아버지가 5억, 어머니가 5억 주세요. 그러면 변호사님 아까 공제 5억이라면서요. 그럼 5억씩 공제받으니까 납부세액 빵원인가요?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어머니로부터 받고 아버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해당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에 대해서 10%인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눠 받는 건 가능한데 세금의 공제를 2번 받는 건 아니고 기본 공제는 한 번이니까 5억을 공제해서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창업자금 증여를 반드시 한 번에 딱 한 번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창업자금 특례는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 증여할 때마다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해서 뒤에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나서 아까 2년 내 창업을 하라 했는데 창업은 했어요. 또 하나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네. 4년 동안 해당 창업 자금을 모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되는데 꼭 돈으로 받아야 되나요? 우리 베이커리 카페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부동산을 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을 증여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창업자금 특례에서 지금 부동산 증여 이거 받으면 대상 됩니까? 지금 현재 창업자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특례 적용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땅을 줘서 거기다 베이커리 짓게 하는 건 안 되고 또 여기 제목을 봐보세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특례. 창업자금. 돈에 대해서만 해준다라고 못 박혀 있죠. 부동산 안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세율을 내고 할 건데 그러면 4년 이내에 아까 다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럼 4년 이내에 썼는지 아닌지 세무서는 어떻게 알죠?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창업자금을 한번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매년 말 창업자금을 4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어쨌든 그걸 사용 내역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50억까지는 일반적인 한도인데 혹시나 신규 고용 창업을 하고서 고용을 10명 우리 가업상속 때도 봤지만 우리 세법은 이 제도를 주는 건 고용을 늘리거나 고용 안정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신규 근로자를 10명 이상 했을 때는 한도를 무려 100억까지 즉 처음에 50억까지 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넘었다. 추가로 50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한도를 또 늘렸으니까 50억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 관련된 또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혹시나 사업이 잘 되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아도 우리 이거 마찬가지로 10년 지나도 또 상속 개시되면 합산되거든요. 굳이 이거 왜 합니까? 합산될 수 있는데.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녀는 상속공제나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창업자금 관련 규정을 통해서라도 증여세 부담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혜택을 적용받으려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무조건 지금 세금 내고 또 합산되면 50억을 합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50억 증여받았지만 아까 4억 5천 세금 냈죠. 그럼 50억을 합산받으면 다른 재산이 이제 또 50억이 있었다. 그러면 100억이 상속재산이 돼요. 100억. 50억 상속 내가 받은 거 50억은 창업자금 받은 거. 그럼 총 100억인데 그러면 상속세율 계산하면 심플하게 우리가 50%라고 할게요.
상속세 얼마? 50억. 근데 50억 나오는데 지금 제가 4억 5천 냈죠. 그럼 4억 5천 빼요. 공제 다 무시하고 4억 5천 빼. 그러면 45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이거 미리 받아도 좋을 거 없네. 차라리 이거 10년 지났으면 50억에 대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바보같이 괜히 받은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50억 창업자금 안 받았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어차피 상속세가 얼마? 원래 50억이에요, 원래. 근데 이거를 일반 세율로 우리가 15년 전에 증여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 증여세 얼마 내죠? 20억 낸다 했죠, 아까. 20억 지금 내고 그 다음에 50억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또 돌아가시면 그때 상속세 얼마? 대략 그때도 한 20억 낼 거예요. 그럼 얼추 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억을 증여받았을 때 20억 세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얼마? 30억밖에 안 돼요. 30억으로 스노우볼을 굴려가는 것과 자녀가 50억을 창업자금 특례 받아서 4억 5천만 세금 내고 45억 5천을 창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45억 받은 창업이 나중에 가치가 200억, 300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100억 상속받고 상속세 50억 내서 50억만 상속받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50억 특례 적용받아서 그거를 스노우볼을 굴려서 200억, 300억이 돼서 아들 자신 손에 200억, 300억을 쥐게 하는 게 과연 유리한가는 사실은 계산을 해봐야 돼. 아무도 몰라. 왜냐면 사업이란 게 또 이게 지금 제가 잘 됐던 케이스를 얘기한 건데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는 창업자금 특례 적용받았습니다. 창업 망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45억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합산할 때 50억이 일단 합산. 실제로 내 손에 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망해서. 그래도 50억을 어쨌든 받은 건 받은 거니까 합산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아니 변호사님 차라리 50억짜리 부동산이라도 증여받았으면 50억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70억, 80억이라도 됐을 텐데 괜히 창업한다고 까불어서 50억 괜히 증여받았다가 창업으로 다 날려먹어서 빵원되면 이거 손해 아닙니까? 라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저희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프랜차이즈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건 프랜차이즈를 활용해 본다고? 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해서 어. 그러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50억을 받았다고 칠게요. 사업용 고정자산 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은 안 되고요. 50억 창업자금 받아서 내가 사업용으로 쓸 공간을 임대해도 되고요. 보증금을 써도 되고요. 임대료 내도 되고 사실 자가 사용해도 되잖아요. 30억짜리를 분양받아도 됩니다. 그럼 30억에 분양받았다고 쳐. 그러면 부동산 30억짜리 취득합니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간 내에 사용한 게 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자, 이 공간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법니다. 그러면서 30억짜리 부동산이 사실은 오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부동산을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공간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지 부동산은 취득해 놓고 딴 데다가 내가 임대를 빌려서 그 공간을 사업장으로 쓰고 이 취득한 부동산에다가 임대를 줬다. 이거 문제 되나요? 됩니다. 문제 됩니다. 자, 우리가 창업 자금을 우리 제한된 업종 안에 써야 돼요. 근데 그 업종이 방금 말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에 쓰면 안 되니까 부동산 취득까지는 괜찮다. 그 공간을 내가 사업용 공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 공간을 내가 안 쓰고 빌려주는 임대를 한다? 그러면 창업자금 위반입니다. 업종 위반. 그래서 추징되니까 사업이 안 돼서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폐업이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임대업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쓰는 순간 추징세액이 발생해버리고 그때 어떻게 추징되죠? 일반 세율로 추징되는 건가요? 일반 세율로 추징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가산세도 붙나요? 이자 포함 가산세까지 부담됩니다.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금 받고서 사유관리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 세율로 추징되면서 가산세까지 다 붙으니까 위배됐을 때 추징세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현금이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도전할 것은 아니고 자녀의 창업 아이템이나 창업에 대한 그런 열의를 보시고 한 방에 하는 거 안 됩니다. 창업자금 단 한 번에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 먼저 해주고
또 중간중간 사업자금 필요할 때 나머지 2억, 3억 하면서 그 창업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추징되거나 할 거를 고려해서 반드시 금액을 너무 일시에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도 해도 되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창업자금 목적으로 만약에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두 재산이 합산돼서 과세될 여지는 없나요?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일인에게 증여받으면 다 10년 이내 거 합산하는데, 창업자금 보셨듯이 공제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증여라고 표현하면 일반 증여끼리 합산을 하고 창업자금은 또 창업자금끼리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1회 받고 내년에 또 2회 받고 3회 받고 할 때 창업자금끼리만 합산이 되는 거고, 종전에 받았던 일반 증여나 창업자금 이후에 다른 어떤 부동산이나 일반 증여를 받을 때는 기존 창업자금과 분리돼서 합산이 되니까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자금이 섞이거나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무사님께 잘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가업 증여 특례 배웠잖아요. 네. 창업자금 특례와 혹시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특례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자금을 받아서 내가 창업을 하고 있다가 부모님 가업도 이으려고 대표이사 취임하고 하려고 주식 증여 받으려고 했을 때는 가업 증여 특례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가업 상속 공제를 받고 싶어. 그거는 되나요? 가업 상속 공제는 별도의 조세 특례로서 말씀 주신 창업자금 특례나 가업 승계에 따른 특례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네. 가업 상속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업 증여 특례는 중복이 안 되는데 가업 상속 공제는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여기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나 창업 자금 특례를 받았는데 창업이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업 특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상속 공제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려야 가업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가업 상속 공제를 내가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증여 특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증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가업 증여 특례를 받을 때 혹시나 창업 자금에 대해서 취소하고 일반 세율로 뱉어내면 창업 자금 특례의 적용을 안 받은 거니까 가업 증여 특례를 혹시나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가업을 잇는 것과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4가지 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현종 세무사님 유튜브 이제 처음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지만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현종 세무사님은 이제 저희 팀인데 이런 가업 상속과 증여, 창업자금, 그다음 법인 관련된 업무를 저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솔로 해서 관련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와 이현종 세무사가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고 고민을 풀어드릴 테니까 아래 상담 신청도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 이현중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